안녕하세요. 신디와 에디 채널의 에디입니다. 오늘은 병실에 입원하는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수술을 하기 이틀 전에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요. 되게 처음에 이제 병원 입원 같은 거 하다 보면 잘 이렇게 인지를 못 하시는 게 병실 잡기가 엄청 힘들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1인실은 뭐 당연히 여유가 있었었고, 1인실에 하루 저녁에 한 30만원 전후하거든요. 그 다음 2, 3인실이 좀 빡빡했고, 6인실, 7인실인 경우는 거의 자리가 안 나는데, 지금은 문재인 케어 때문에 2, 3인실도 의료보험이 커버가 되니까, 병실 잡기가 뭐 하늘의 별 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저희한테. 분당 차병원도 그렇고, 다른 대학병원도 대부분 수술들이 이런 큰 병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병실이 적습니다. 더군다나 암 환자들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6번의 항암 치료를 또 하잖아요. 같은 병원에서 하니까 당연히 병실이 모자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병실이 안 나다가 보니까 대개 이제 아침에 오전 좀 늦게 정오 가까이 돼서 통보가 옵니다. 병실 났다고, 6인실 같으면 6인실에 병실 났으니까 오세요 하고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오는데요. 그리고 입원은 한 3시에서 5시 사이, 이 정도 돼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6인실이 없다고 1인실에 입원할 수 있느냐고 이제 물어보는 연락이 이제 오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병실이 없으면 급한 사람들은 할 수 없이 하루에 30만원씩 주고 1인실 입원을 해야죠, 근데 대개 1인실에 입원하면 다음날, 다인실에서 환자가 퇴원하고 자리가 나면 1인실인 사람 제일 먼저 옮겨주죠. 그래서 대부분 있어봤자 1인실에 하루, 맥시멈 이틀인데요. 보니까 대개 하루 정도는 이제 입원이 되더라고요. 다음날 최우선적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그래도 하루 저녁에 30여만 원 주고, 있기로는, 물론 호텔식 같이 잘 돼 있긴 있는데, 그것도 30만원짜리 넘는 거, 제일 비싼 거는 잘 돼 있고, 30만원 이하짜리 1인실은 쪼만합니다. 그렇지만 처음날 하는 거는 별거 없거든요. 피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소변 검사, 체중 재고, 대개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첫날 그거 하고, 그 병실에 누워있으려면 좀 아까운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평일날은 병실 잡기가 힘들어서, 주말에, 이렇게, 나는 그냥 주말에 먼저 입원하겠다. 대개 월요일이나 이럴 때 수술이나 진료, 병실에서 이제 이런 진료를 받으신 분들이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입소하면 좀 수월합니다. 왜냐면 주말에는 의사가 없고 또 주말에 퇴원하는 환자들이 평일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어차피 주말에는 진료가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요일이나 토요일날 좀 여유가 있을 때 입원을 해서 이제 검사를 받고, 다음날 이제 본 진료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평일에 주로 이제 입원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이 마음을 졸이고 힘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다음날 하루 연기한 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1인실에도 있어 봤어요. 그거는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병실 잡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처음에 수술 날짜를 받고, 이제 입원 날짜 받으면, 이제 집에 가시기 전에 입퇴원하는 데 가셔가지고, 병실이 좀 이렇게 내가 이날 입원하라고 받았는데, 여유가 좀 어떤가, 이런 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은 평일에 이 병실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감을 좀 잡으시면은 플랜 짜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너무 어렵다 그러면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월요일날 진료 받는 걸로 하고, 주말에 입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조정해 볼 수도 있고요. 나름대로 좀 플랜을 짤 수가 있다는 거. 제가 결론적으로 이 다인실은 입원하기가 매우 쉽지 않다. 병실이 안 난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물론 2, 3인실도 의료보험으로 커버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인실하고 1인실은 당연히 1인실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주변에 이야기하기 좀 좋아하고 이러신 분들은 1인실도 심심할 수도 있습니다. 1인실은 소음으로부터 자유롭지만
또 이야기할 사람이 보호자밖에 없고 보호자가 바빠서 나가게 되면 텔레비전 보다가 좀 심심할 수 있습니다. 단실은 저녁 때 밤에 잘 때 옆에 코 고는 사람이 있으면 엄청 힘들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낮에는 또 주변 사람들하고 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보 교환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뭐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도 물론 1인실이 편하고 좋은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병원에 입원할 때 그 안대 있죠? 요런 거. 요 안대하고 다음에 귀마개 이런 거 뭐 다이소 같은 데 가면 팝니다. 그런 거 해서 안대는 낮에 좀 주무실 때가 있습니다. 졸리면. 그럴 때는 이제 화나니까 안대를 하고 자면 좀 숙면에 도움이 되고요. 이제 귀마개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이런 거 불편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물론 필요 없으십니다만 뭐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또 코 고는 소리로부터 좀 소리 작게 하기 위해서 귀마개를 하고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안대하고 귀마개도 하는지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침대에 보면 매트가 움직임으로 해서 이 식탁이 이렇게 넘겼을 때 매트에 이제 걸려서 안 넘어갈 때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요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500ml짜리 그 생수통 같은 뭐 음료수통 같은 거를 침대 그 걸쇠에 탁 끼워서 매트가 움직이지 못하게 뭐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두십시오. 이게 간격이 좀 큰 데는 1.5리터짜리나 뭐 2리터짜리 좀 큰 생수통 요걸 하나 이렇게 탁 끼워 놓으면 매트가 움직이지 않고 또 이렇게 식탁을 이렇게 제끼고 난 다음에 그 사이 유격 때문에 또 움직이는 침대도 있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데다가 이제 그런 걸 끼움으로 해서 매트가 안 움직이게 하면 좀 도움이 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안 건 아니고 옆에 간병인들이 하는 걸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팁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